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게 이번 주 화요일 날 방송을 모여서 세미나를 했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2017년도에는 사업 개편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에 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처음으로 먼저 그 중기청 R&D 평가 제도의 지금 현 문제점과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2017년도 중기청에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화면 넘길게요. 네. 네. PDF 파일이라서 좀 지금 보이는 화면의 해상도는 좀 좋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그냥 파일을 그냥 복사했거든요. 복사해서 컴퓨터에 올려가지고요. 지금 보시면 중기청 R&D 평가제도 현황 및 문제점인데 지금 중기청 R&D 사업의 주요 내용과 특징, 2016년도에 사업의 주요 내용과 특징과 중기청 평가제도의 문제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지금 R&D 사업의 주요 내용과 특징에 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16년도에는 규모가 한 9,500억 정도가 지금 이제 규모는 됐는데, 그리고 이제 뭐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제 초보형, 일반형, 전략형으로 나눠가지고 초보형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1단계 평가만으로 바로 지원해 주는 걸로 갔고,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평가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그 온라인 시스템으로 사업 계획서를 낼 수 있게 만들었고, 전략형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 평가 전문가를 운영을 통해서 R&D 전주기의 성과 관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R&D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해서 2016년도에 이렇게 그 이제 평가를 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R&D 성공했을 경우에 추후에 사업 지원에 대해서 강화하는 부분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R&D 지원 관리 강화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바우처 운영을 통해서 운영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 자금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초보 기업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운영했다는 거고, 기술료 부담도 완화했다는 부분도 있다는 거고, 그 기술료를 전혀 안 내는 것도 사업도 있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2016년도에는 운영을 했다는 부분이고, 평가 제도는 신청 접수를 하면 감사합니다. 초콜릿. 서명평가, 현장조사, 대면평가, 선정의 방식으로 했는데, 그 기획 단계에서 사업에 대해서 목적이나 목표를 차별화했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 실제 과제 선정에서는 그냥 서로 너무 비슷했다라는 이제 문제점이 지적받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성 평가에 대해서 지표가 비중이 25에서 40%였는데, 사업성 평가하는 전문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성 검증이 한계가 있었다는 부분에 문제 한계점을 지적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 부분에 대해서 그 평가 지표를 조금 더 검증, 그러니까 변화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볼게요. 그리고 특히 마케팅, 재무, 전략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 평가 부분이 되게 많이 부족하라고 되어 있고, 이런 걸 평가하는 전문 인력 자체가 부족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평가 과거에 해보니까 기업 대표의 어떤 성향과 그 기업의 마케팅 부분이 사업성에 되게 많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평가 부분이 많이 이제 부족했다라는 그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평가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개선하는지에도 지금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함께 조금 더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책 좀 받쳤는데요. 잘 안 들리시는가 봐요. 네. 그리고 과제 수행 후에 원래는 이제 향후에 계속 더 관리 체계가 미흡했다는 거죠. 매출과 고용이 정말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 정책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지적받았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업성 코멘트 역량이 부족했다는 건 일단은 사업성을 평가하는 전문 인력 자체가 없었다라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 사업성 비중이 낮았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문제점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너무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 첨단 기술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높아져서 이번에는 그 기술 수준도 1년 내에 이게 이제 시장에서 바로 사업화 시킬 수 있거나 이게 적응 평가가 그 수준인지 기술 수준이 1년 내에 달성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평가가 그 부족했다는 부분이 나오고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평가 체제에 대해서 너무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했던 부분이서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업계획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지적받는 부분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작성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제출 자료에 대해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시장 현황의 규모나 뭐 이런 부분, 비교 회사나 비교 우회 등에 대해서 그 자료에 의존해서 너무 높은 질문 수준을 했다는 것도 지금 문제로 지금 평가되고 있고요. 그 평가 체계, 평가 지표, 그 제출 자료의 신뢰성 문제, 그리고 평가위원회 전문성에 대해서 네 가지 관점에서 되게 이제 이런 부분에 가장 문제가 됐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네, 그 이제 뭐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좀 넘어갈게요. 같은 내용이라서요. 그래서 중기청에서 심사평가 제도에 대해서 그 이렇게 사업성 심층 평가위원을 113명을 더 충원할 거다. 그리고 이분들 교육을 특화시킬 거다. 그래서 사업성에 대해서 25에서 40%의 비중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 부분이 좀 약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높이겠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실제 평가 시 기술성 그 유사한 패턴으로, 그러니까 정량적 평가 쪽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평가 항목을 만들고, 그리고 위원들도, 평가위원들도 교육을 많이 시키겠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작년 2016년도보다 2017년도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사업성 평가 부분에 대해서 더 조금 더 그 관점을 좀 많이 주시고 평가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래서 중기청 평가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요거 다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업성 심층 평가 부분에 대해서 이런 평가위원에 대해서 심층 평가위원과 이런 부분을 더 늘리겠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현장 평가를 높이겠다. 현장 평가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도 높여될 부분이 나와 있어요. 네, 너무 조근조근해요. 그리고 그 평가를 할 때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시켰는데, 이번에는 평가할 때 그 전체 평균을 하겠대. 최고점과 최저점에 대해서 제외시키지 않고 종합적으로 평가, 네, 산출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왔으니까, 그리고 절대 평가로 60점 미만이면 아예 대면 평가에서 제외시키겠다. 현장 평가를 높이겠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네, 네, 네. 그리고 뭐 계속해서 나와요. 그 사업성 평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더 정량적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업성 평가 항목 부분에서 지금 나와 있는데, 앞전에는 대분류, 중분류 뭐 이 정도만 평가 항목 종류로 나와 있었는데, 소분류, 핵심 평가 요소를 다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보시게 되게 되면 사업화 역량 부분에 대해서 중분류가 이렇게 되어 있고 내용은 이렇게 되었다. 경영주의 기술 경영 경험 수준이 동업계에 도대체 몇 년이고, 연구나 마케팅, 경영 경영 경력, 그러니까 경력을 얼마나 지금 경영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 전공 분야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자격증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금 평가하겠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제품화 역량에서 지금 보유 설비는 어떻게 되어 있고 신규 투자 예정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겠다라는 나와 있고, 그리고
제품 조달 계획의 적성성도 평가하겠다라는 게 이게 정량적 평가 방법이니까 데이터로 산출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품질 관리 조직도 인력 체계의 적정성 같은 것도 다 평가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도 높이겠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 핵심 인력의 이 부분에 대해서 양적 수준은 얼만큼인지에 대해서도 평가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장성 평가도 지금 묻겠다는 건데 뭐 우리가 뭐 국내외 어떻고 뭐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성을 평가할 때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나와요. 제가 요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시장성 평가에 대해서 객관적인 것들 더 요구해요. 저희가 그냥 이렇게 되어라고 얘기했던 것들 다 검토하겠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에 시장성에 대해서 평가가 네, 얼만큼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예, 맞아요. 이노비즈 평가 지표랑 좀 비슷해요. 네. 이노비즈 평가 지표를 정말 가지고 온 듯한 느낌을 받아요. 네. 네, 맞아요. 이렇게 부분이 거의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노비즈 부분에 대해서. 네, 나와 있고요. 사업화 계획성의 충실성 및 적정성에 대해 나와 있는데 타겟 뭐 고객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지금 묻는 거고요. 기술 시장 동향 등에 대해서 근거 자료화가 정확한지 인용 근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매출 추정 및 사업화 계획의 근거 자료에 대해서 정확성에 대해서 계속 묻고 있어요. 지금 그래 이노비즈 기업들만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사업성 평가 항목에 대해서 정량적 평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들을 잘 사업계획서에 평가하고 그 근거의 자력성과 정확성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게 되면 되는 부분이니까 꼭 이노비즈 기업이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겠죠. 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주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할 거예요. 한번 보시죠. 네, 조금 더. 그리고 사업의 기대 파급 효과.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고 있고요. 고용 창출 효과에 대해서 뭐 일단 이런 부분도 그건 2016년도에서 나와 있던 부분이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업성 평가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잘 못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했지만 사업계획서 평가에 대해서 25점에서 40점을 줬지만 실질적으로는 평가를 못했다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그 이제 더 구체적으로 묻겠다라는 부분이 나오는 거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문제점으로 지적받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부분을 보완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뭐 요런 부분들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사업성 신증평가 도입에 위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한번 볼게요. 대면 평가에 문제가 많다라고 나와 있어요. 대면 평가만 잘하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성 안 되는 기업들이 많은데 대면 평가만 잘했을 때 정부 지원 자금 받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 평가에 대해서 더 묻겠다는 부분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뒤에 나와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네. 어, 그 사업성 신투평가에 대해서 시장 분석 단계에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나와 있던 부분이고 이게 문제점으로 지적받아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어, 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성 분석 사전 검토 같은 게 과제가 접수되게 되면 사업성 과제 접수되는 것 저희가 먼저 사업계획서 내잖아요. 사업사 평가위원회에서 시장 분석에 대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보겠다는 거고요. 이 구체적으로 보고 난 다음에 이 사업상 시층 평가하고 그리고 플러스 현장 평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이렇게 비중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면 평가는 진행되는 거고요. 그대로. 네. 근데 2017년도는 사업성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정말 시장 분석을 준 자료를 하겠다는 거고 현장 평가 정말 이 사람이 R&D를 잘 수행할 수 있는 현장 평가에 대해서 직접 확인해 보겠다는 부분이고 이게 비용이 들더라도 정부에서는 이 현장 평가를 하겠다는 부분이에요. 113명을 지금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거니까 특히 사업성 평가 부분에 대해서 네,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부분이에요. 뭐 그, 아,
그렇진 않은 제가 뒤에 보시게 되게 되면 제가 그 대답을 조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별풍 단가님께서 물으시는 건 뒤에 조금 있다가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평가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평가위원회 전문성 및 책임성을 확보해서요. 평가위원회에 대해서도 이 평가했던 부분을 추후에도 계속 묻겠다라는 부분에서 나와요. 예, 그러니까 책임 평가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평가위원회에 대해 전문성도 확보하고, 뭐 교육이라든지 성실성, 윤리의식 등 같은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보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보겠다라는 부분에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고요. 정책 자금 2017년도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음,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조금 이렇게 됐죠. 제가 지금 이 두 가지 표를 하나 더 준비했는데 이제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 빅머니 님이 그 화요일 날 방송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같은 부분일 수 있으니까요. 제가 오늘은 R&D 사업 설명에 2017년도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자금이 어떻게 지금 배분되어 있는지 말씀드리게 되면, 큰 대분류의 11개에서 8개로 축소됐고요. 소분류도, 그러니까 중분류도 38개에서 25개로 이렇게 금액이 준 건 아니고요. 사업의 그 어떤 분류 자체를 좀 더 줄였어요. 그러니까 좀 더 줄여가지고요. 지금은 11개에서 8개로 지금 이렇게 변경됐다는 부분이고요. 어떠한 부분에 돈이 조금 더 증액됐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17년도 R&D 자금은 9,500억이라고 하네요. 배정된 금액은 9,500억이라고 하니까 뭐 일단 그 금액 정도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의 지금 지원 규모가 작년에 비해서 한 70억 원 정도 더 늘었어요. 네. 70억 원 정도 늘었고요. 창업 성장 기술 개발 단계에서 지금 늘었고, 그리고 크게 많이 바뀐 게 지금 지금 기술 부분에 대해서 앞전에는 자유시장 경제였거든요. 자유로 시장 지향형이었는데 이번엔 바뀌었는 게 품목 지정이 60%야 돼요. 자유가 4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품목 지정을 60%를 통해서 이제 품목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돈을 지원하겠다라는 거 나와요. 그러니까 앞전에는 자유시장, 자유 공모가 많았으면 이번에는 품목 지정이 좀 더 많았어요. 네. 예, 네. 9,500억이 지금 이제 2017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품목 지정에 대해서 지금 위에 살짝 올리게 되게 되면 전문가의 의견과 시장의 매력도나 기술성을 평가해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요. 이걸 품목을 지정하겠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ICT 융합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컴퓨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품목 지정을 정확하게 그 전문가의 의견과 시장을 분석해서 품목을 지정했다라는 걸로 나와요. 네, 네 6대 4 품목 지정이 6이고요. 자유가 4예요. 대부분 다 품목 지정이라고 좀 보시는 게 전반적으로 흐름이 맞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22일 날 했던 것은 대략적인 흐름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꼭 같지만 않은 것 같아요. 제가 BJ 빅모님이 네, 이게 지금 한 4시간 정도 했던 부분이라 방송을 저희가 2시간 정도밖에 못 하니까요. 아까 지금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4시간 했던 것들을 지금 다 옮길 수만 없으니까 전 지금 두 가지 부분에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지원 규모가 70억 원 좀 더 늘어서 한 1,950억 원이 지원 규모가 지금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품목 지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품목 지정은 한 250개인데 그 안에 또 세부적으로 나오겠죠. 품목 지정은 12월 중순이 지나가게 되게 되면 어떤 부분에 나오는지에 대해서 나온다고 하니까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다음에 나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품목 지정이 지금은 내년에는 과제 2017년도 과제에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 혁신 개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바뀐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게 되게 되면 수출 유망 과제 100만 불 이상에 대해서만 보통 분류가 되는데요. 요게 하나 수출 초보 과제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00만 불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지금 실적에도 지원해 준다라는 부분이니까 아마 빅머니님께서 수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시킬 거라는 부분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기조 연설에서 부분에 얘기했던 부분이라서 수출 초보 과제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실적 시석이 100만 불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지금 이 부분이 다시 또 나와 있으니까 지금 그 요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 과제에 분류 나와 있던 부분이라 좀 잘 관찰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뭐 최대 2년간 6억 원이고요. 뭐 이렇게 자유 공모 아까 글로벌 강소기업 과제는 자유 공모고요. 그리고 품목 지정 지금 조금 지원 방식은 품목 지정이 조금 많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100%인지 60%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품목 지정이 전반적으로 6%, 60%라고 하니까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제품 서비스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리게 되면 이 그 이거는 이게 지금 도소매하고 숙박업도 지금 포함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엔 좀 안 됐었잖아요. 도소매하고 숙박업도 지금 이 지원 규모에 포함돼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네, 한번 그 새롭게 포함됐다고 하니까 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으실 거고요. 지원 규모는 많지 않아요. 58억 원이고요. 전통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그 공정 품질 기술 개발이라는 건데 제품 공정 개선의 용어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작년에는 이게 377억 원의 자금이 지원됐는데 이번에는 360억 정도 자금이 지원됐으니까 크게 금액은 많이 바뀐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17억이 준 건 줄었어요. 그래서 공정 품질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거는 자유 공모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사업 형태에 따라 자유 공모 부분도 그대로 계속되고요.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잘 보실 필요가 있으시겠죠. 네. 그러니까 공정 품질 기술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이나 1억을 주는 거잖아요. 참고로 이거는 그 사업 계획서만 평가한 항목이었으니까 좀 기업들이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자유 공모니까 이건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금액만 17억 정도 줄었어요. 네. 그리고 그 중소기업 R&D 역량 제고 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원 규모가 2배로 늘었어요. 작년에는 2016년도에요. 55억에다가 지금 105억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자유공모죠. 이거는 기업들이 초창기에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자유공모 더 풀어줬어요. 풀어주는 거고 그리고 금액은 많지가 않겠죠. 근데 어쨌든 2배로 늘었다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공모나 출연금 비중도 80% 이내라는 부분 이제 비중도 그대로 이렇게 많은 부분이고요.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품목 지정도 아니고 아니지만 그러니까 초창기 기업들이 이걸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돼 있는 부분이겠죠. 네. 네, 요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어, 음, 그 이게 원래 5억이었거든요. 구매 조건부 사업이 10억으로 늘었어요. 네. 5억인데 최대 한도가 10억으로 늘었어요. 네, 10억으로 늘었고요. 출연금 비중도 65%였거든요. 75%로 네, 그러니까 기업이 현금 부담이 많이 준 거죠. 65%였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지정과 자유. 그러니까 이번에 그 R&D 2017년도에 중기청에서 하는 R&D 이 지금 자금 중에 큰 특징이 뭐예요?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더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 아까 제가 그 100만 불 미만의 그 지금 수출 초보 과제에 대해서 항목이 더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렇게 규모도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최대 2억 원에서 2년간 10억 원을 지원해 주는 거고 출연금 비중도 지금 되게 높아졌으니까 네. 금액도 이거 지금 작년에 비해서 한 100억 이상 100억이 뭐야? 1420이니까 1414 100억 좀 넘게 늘었어요. 100억 이상 늘었어요.
지원 규모도 늘었고요. 그리고 그 기간 지원 한도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용화에 대한 부분이니까 수출에 대해서 정부가 이쪽에서 대해서는 조금 더 포지션을 늘렸다는 거. 이게 조금 더 지원을 더 많이 해주겠다는 기업이고, 그리고 그 초창기 기업에 대해서는 자유공모나 이런 것들 많이 이렇게 풀어주겠다는 부분이고요. 15대 5%?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네,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융복합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뭐 융복합 기술개발 사업은 금액은 조금 줄었어요. 한 75억, 78억 정도 줄었고요. 죄송해요. 지금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 사업이죠. 네, 이거는 뭐, 네, 이건 얼마 금액인지 제가 비교 안 해봤어요. 계속 과제 부분인 거라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네, 특별하게 그 특별한 느낌 제가 못 받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올해랑 비교했을 때 잘 모르겠고, 그리고 산학연 협력기술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한 80억 가까이 줄었던 것 같아요. 80억 원 정도 줄었어요. 네, 신규 지원이 없다라는 것 같아요. 네, 위에 그 융복합 기술개발 사업은 계속 과제만 지원해 주겠다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받았던 사람이 계속 받는다는 거겠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언급이 없어가지고 저도 확인을 안 해봤는데 어쨌든 계속 과제라고 나와요. 신규 네, 지원 규모가 없다는 걸로 제가 네, 확인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 부분도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분 말씀은 그렇게 없으셨던 것 같고, 산학연 협력기술개발 사업은 규모가 한 80억 정도 가까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 이거는 크게 변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연구소가 없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학 연구기관을 통해서 그 이제 연구 인력을 그 확보하고 뭐 기술력을 확보해서 이런 기업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는 거고, 이건 또 자유응모예요. 그러니까 그 뭐 그 이제 포지셔닝을 분석해 봤을 때 지금 우린 2016년도에 과제들을 보게 되게 되면 특징들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렇게 자유응모라든지 좀 신규 기업들이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 4년 미만의 뭐 기업이라든지 4년 이상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나눠져 있잖아요. 좀 처음에 하는 기업들이 자유응모, 이렇게 신규 이렇게 이런 R&D를 처음 하는 이런 기업들, 기업 업력이 얼마 안 되었을 경우에는 자유응모의 지원 방식으로 하고, 이제 금액은 많진 않지만 대학 연구기관에 대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해서 크게 변함없이 해준다는 부분이에요. 네. 네, 그런 부분이라서, 네, 이렇게 지금 그 2017년도에 중기청에 대해서 R&D 사업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어, 대상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신규, 이렇게 오래되지 않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유공모라든지 이런 산학협하고 연계한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금액이 크거나 오래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수출형 같은 수출 초보 과제에 대해서 더 많이 지원해 주겠고, 그리고 그 상용화 기술, 그래서 내가 이걸 연구했을 경우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해외에서 해외 큰 기업에서 이것들을 내가 그뭐 구매할 구매 조건부라는 같은 경우에는 그 5억에서 그 규모가 10억으로 지원 한도도 증가된 부분이고, 출연금 보증도 훨씬 더그 이렇게 65%에서 75%로 지금 높아졌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더 중점을 둔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아까 기술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자유형이었는데 아까 전략적으로 품목 지정하는 부분들이 더 많이 생겼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평가에 대해서 사업성 평가에 대해서는 앞전에는 정량적 평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는 비중이 25에서 40이었지만 실질적으로 평가 부분에 대해서 약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 평가 부분에 대해서 높이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지금 크게 대상 기술 평가 부분에 대해서 그 분리해서 지금 2017년도에 방향을 잡았으니까요. 기업에서는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시고 사업 계획서라든지 전략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네, 이제 네,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 방송은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품목 지정이라든지 새로운 정보가 왔을 때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나왔네. 꼭 이대로 되는 건가요? 바뀌는 건 없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방향성은 결정된 것 같아요. 네. 네. 다시 한번 사업별로 얘기를 해두면, 네. 뭐, 다시 한번요. 네. 다시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릴게요. 2017년 중소기업 R&D 사업 설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네. 상업 성장 기술 개발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조금 더 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한 70억 원 정도, 60억, 70억 정도 더 는 부분이고, 여기는 크게 바뀐 거 없고요. 바뀐 부분은 아까 중소기업 기술 혁신 개발 사업에 대해서 수출 초보 과제 부분이 늘었다는 부분, 수출 초보 과제 100억 미만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제품 서비스 기술 개발 사업에서 도소매나 숙박업도 지금 이 신규 서비스 창출 이 지원 대상에 지금 포함된다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R&D 역량 제고가 55억에서 지금 거의 2배로 105억이니까 2배로 지금 늘었다는 부분과, 그리고 그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의 그 한도 규모가 5억에서 10억으로 늘었다는 것과, 금액도 전반적으로 늘었다는 것과, 출연금 비중이 늘었다는 것과, 네, 네, 지금 창업 성장 다시 한번 보게 되게 되면, 네, 창업 성장도 품목 지정 자유 공모인데 이게 6대4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6대4 품목 지정이 생겼어요. 네, 네,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도 6대4예요. 네. 이건 비율이 좀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6대4라고 저희한테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 제품 서비스 기술 개발 사업도 품목 지정이고요. 그리고 뭐 이런 그 공정 품질 기술 개발 사업 같은 경우 자유 공모 그대로 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늘었다는 거고, 자유 공모라는 부분. R&D 중소기업 R&D 역량 제고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늘었다는 부분, 그리고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한도가 늘고 출연 비중이 더 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지정과 자유가 함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다른 건 크게 없고요. 아까 지금 정책 자금, 네. 평가위원회에 대해서 그 전문가를 더 확보해서 사업계획서 평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보겠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네.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